안녕하십니까, 강명철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챔버 혹은 고압산소 챔버에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아주 안전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스포츠나 다른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스쿠버 다이빙에는 이 감압병이라고 하는 못된 적이 그 안에 항상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죠. 무광 한계를 지키고 상승 속도를 지키고 안전 정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35년째 다이빙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감압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저는 겪은 적이 없습니다. 처럼 정말 평생 이 챔버에는 안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생긴 챔버에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고압산소 간단한 개요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고압산소 챔버가 사용되는 적응증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이버로서 오로지 감압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고압의학이라고 이 고압 챔버를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분들에게 이 스쿠버 다이버들의 감압병은 10%, 5%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질환에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테크니션 레벨이나 이렇게 실제로 치료에 임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어떤 챔버의 준비, 그다음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챔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챔버에서 치료했을 때의 효과나 그 결과,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압산소 치료는 저희들이 육상에서의 혹은 수면에서의 1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어떤 큰 방이나 혹은 튜브 같은 데서 치료를 받는 게 고압 치료고요. 거기에다가 100% 산소를 혹은 나이트록스를 넣어서 이 고압의 산소를 흡입하게 만드는 것, 그게 고압 산소 치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압 산소 치료는 모두 이렇게 뭉뚱그려서요, 고압 산소 챔버에서 하는 모든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것이 감압병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산화탄소 중독, 그 두 가지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라도 다른 많은 병들이 이 챔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챔버는 대부분이 2 혹은 3기압입니다. 다이버들의 경우는 2.8기압, 즉 3기압 가까이 그렇게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 일반 공기에서 21%인데 이 압력을 3기압으로 올려버리면 저희들은 미안합니다. 그거에 100% 산소를 주면 산소 효과가 나는 데다가 또 그나마 이거를 3기압까지 올려버리면 우리 몸속으로 산소를 갖다 막 밀어 넣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산소가 폐를 통해서 혈류로 들어가면 결국 이게 전신으로 이동해 가지고 균이 있으면 균과도 싸워내고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는 어떤 그런 성장 팩터, 스템 세포 이런 것들의 방출을 조장, 권유, 도모해서 치유가 쉽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이유를 들자면, 결국 우리 모든 신체 조직은 그 기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이고, 이 고압산소 치료는 혈류 속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밀어넣어주고, 이 산소가 증가하면 결국 저희들이 혈중가스의 정상 수치를 회복시켜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에 보시면요, 제가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삼성의 노트인데, 여기 보면 삼성 헬스인가 거기 들어가 보면요,
저희들이 이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맥박도 측정이 되고요.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많이 피곤할 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95%가 안 나옵니다. 정상 저희들이 그 측정했을 때는 95에서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다이빙하고 나서 한 번씩 재보면 94, 93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압산소 치료 효과는 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고압산소 챔버에서의 치료에 효과를 보는 질병들이 어떻게 있느냐. 사실은 이제 다이버들의 경우 저희들은 뭐 주로 감압병에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될 거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근데 실제 고압산소의 챔버의 치료를 받는 분들은 전체의 5% 혹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혈이 심한 부위나 머리에 고름집, 뇌 농양, 심지어는 뭐 중풍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감압병이 아니라도 혈류 속에 가스가 버블이 들어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 하면 기내증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화상 환자들 또 감압병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게 그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 엄청나게 심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나 지금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도 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권합니다.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심각한 염증, 우리가 당뇨성 발궤양이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말초 혈관염이 오면 발끝부터 이게 괴사를 일으켜서 발이 아주 못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피부 이식한 다음에 이 피부를 떼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몸에 있는 다른 근육과 붙여서 피부를 땡겨 와서 붙인 다음에 이 피부가 여기서 다 붙게 되면 그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페디컬 그래프트라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을 때요. 도움을 받습니다. 돌발성 난청처럼 어떤 원인 불명의 돌발성 그 시력 상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고압산소에 적응이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이 치료를 좀 생각하고 있고 실험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압산소 치료의 어떤 위험성이 없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산소 중독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잠수의학 부분에서 또 산소 중독에 대한 것을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이 100% 산소를 저희들이 2.8기압에서 흡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산소 중독이 우리가 나이트록스나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에서 배우시다시피 산소의 절대압이 1.4를 넘어가면 산소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챔버에서는 2.8기압, 즉 나이트록스 교육받을 때 받는 수치의 2배의 높은 산소를 흡입합니다. 그래서 산소 중독을 막기 위한 어떤 절차도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어떤 한 20분 정도 100% 산소 2.8기압을 흡입하고 약 5분 정도는 또 일반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에어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공기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산소 챔버 시술은 합병증이 거의 없는 시술입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위험성은 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일시적으로 눈의 렌즈에 약간 이렇게 변화가 와서 건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압력 평형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식이 없어서 본인이 압력 평형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분들이라면 사실은 저희들이 수심 18m까지 압력 평형을 안 하고 내려가는 거하고 같은 효과니까 중의에 아주 심각한 고막 천공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 폐가 약간 쪼그라드는 그 허탈, 폐 콜랩스도 드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소 중독에 의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다이빙 교육계에 나와 있는 어떤 비디오 보면 발런티어들을 상대로 4명이 앉아서 챔버에서 산소 발작이 정말 일어나는 걸 테스트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드뭅니다. 아주 황당한 것 중에 특히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환자들한테 분명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들어가서 3시간 45분 동안 치료한다 이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안에 들어가는 옷 속에다가 담배, 라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이 챔버 안에서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챔버 안에는 당연히 뭐 성냥 라이터 이런 거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떤 이런 장비들요, 이런 것들은 그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석유 제품으로 만든 어떤 화장품도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재. 그 다음에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의복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으로 된 거, 뭐 이런 것, 이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챔버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제 1인용이 있고 다인용이 있는데, 1인용의 경우는 실제로 감압병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1인용 챔버는 대부분이 100% 산소를 안 쓰고 나이트록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압병의 치료의 이유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혹 제일 가까운 챔버를 소개해서 이렇게 갈 때 가보니까 1인용이더라. 하고 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저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인용보다는 실제로 압력을 2기압, 3기압, 4기압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다인용 챔버를 감압병 치료에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호주에 있는 아데라이드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챔버가 마치 이렇게 호텔 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12명이 동시에 치료받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 사용하는 챔버 중에서도 사천에 있는 삼천포 서울병원 같은 경우,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챔버가 2개로 되어 있어서 이쪽 방에 8명까지 앉을 수 있고, 만약에 많은 환자들이 동시에 발생하면 그 뒷방에다가 4명을 더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다인실 챔버를 쓰는데, 또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 쪽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한 번 돌리려면 이게 엄청난 어떤 전기도 소요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인용으로 돌리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이 챔버에 넣어서 치료를 할 때 어떤 테이블을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력을 1에서 2.8기압까지 올릴 때 한 5분 이렇게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러고는 거기서부터 100% 산소를 20분, 뭐 25분 이렇게 쓰고, 또 다시 공기를 쓰고, 또 100% 산소를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대부분이 외래 베이스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라면 뭐 입원해 있다가 그냥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그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그냥 외래처럼 와서 챔버 치료를 받고 또 다시 자기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치료는 제시된 테이블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2 내지 3개월에서 감압병 아니라도 한 2시간 정도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진료를 마치면 대부분 환자들이 그 치료를 마치고 나와서는 약간 노곤하다, 좀 피로하다는 것을 호소하시고요. 배가 고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3시간이나 있다 나왔는데 배가 고프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정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올 정도로 큰 불편은 없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감압병 치료하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만성적으로 아프던 허리가 목이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로얄 네이비 62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치료해 나가는 어떤 그 방향을 샘플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감압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번 여러 가지 테이블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치료를 특히 감압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병도 그렇지만 한 번만에 100%싹 낫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한 번보다는 더 많은 횟수, 2번, 3번 뭐 이렇게 치료를 받을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압병의 경우는 원칙은 내가 불편했던 감압병 병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한 번 더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챔버로 보내서 갔다 오셨는데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이해는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좀 좋아졌다고 나왔을 때는 어떤 분은 기적처럼 좋아졌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치료받고 서울로 왔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있지만 옛날에는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울 돌아와서 다시 통증을 호소해서 다시 또 가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보통 3번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아주 괴사가 심하다든지 당뇨 이런 경우는 한 40번까지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그 다음에 다이빙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골괴사, 우리 다리뼈 그게 오는 무혈성 괴사 이런 경우들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받습니다. 받아서 좋아질 수 있는 병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횟수가 지나면 챔버 치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감압병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대한응급의학학회와 고압의학학회에서 내놓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챔버 시설입니다.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몇 개 없었는데 다행히 세월호, 미안합니다. 이게 다행은 아니죠.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구조에 투입됐다가 감압병을 앓으면서 우리나라 의료계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행정을 다루는 기관에서 감압병 치료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감압병 치료할 때 사용하는 챔버, 산소 이런 것들의 의료 수가가 이렇게는 하지 않나 몰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그 수가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병원이나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조절이 되면서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챔버들이 생겼고 이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1인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를 가시는 건 좋은데 가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해서 감압병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냐, 즉 최소한 3기압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100% 산소를 쓸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고압산소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감압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적응증들이 있었고요. 그 위험성은 화재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산소 중독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안에 간호사가 같이 타기도 하고 또 밖에서 계속 그 환자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감압병에는 1인용 챔버보다는 다인용, 그 다음에 100% 산소, 그 다음에 충분한 압력, 3기압 이상, 뭐 경우에 따라서는 4기압도 올립니다만 그거는 그 산소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 헬리움을 씁니다. 뭐 그런 내용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챔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